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와는 또 반대로 코스피는 상승 마감,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을 견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변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나스닥 선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250선은 탈환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흘러내리면서 어제와는 또 반대로 코스피와 다르게 표정이 울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매일매일이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장세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렵고 복잡한 장을 조금 더 간단하게, 수익은 조금 더 손쉽게 내실 수 있는 장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말미에는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공개가 되니까요. 이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요즘 장세 어떻게 매매하고 계신지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자, 실시간 채팅창으로 방송 2배로 더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볼 월, 화, 수 8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월화수 중에 오늘이 수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을 안고 좀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이용준 디렉터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알차게 끝까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장중에도 이번 주 장중에도 계속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크게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시면 휴대폰에 참여 링크 안내될 겁니다. 그 참여 링크 클릭만 하시면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기존에 안내를 해드리는 것처럼 샵 0082번 문자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역시 오픈 채팅방 편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코스피 2250선 터치도 한번 했고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잘 보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5%를 상승했지만 2249에서 마감을 해서 흐름은 양봉이어서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위 삼성 관련주들 빼고는 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보유 종목들은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총이 큰 종목, 우량주, 코스피 종목들이 수급을 빨아들이면 그런 종목들이 상승폭이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하위 종목들은 수급이 뺏기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수는 양봉이지만 여러분 종목은 음봉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한 줄로 정리하면 삼성 대형주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삼성 SDI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오늘 3분기
미국이 실적 발표한다 말했는데 실적 발표는 기본적으로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오면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천억을 첫 돌파했기 때문에 그 이슈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항상 예상을 하지만 예상과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3% 넘게 올랐다가 2.95%로 마감했으니까 굉장히 상승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만 원 위에 안착이 된다면 이제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36%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의 날이었다, 대형주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쉬운 거는 대형주 견인으로 인하여 지수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1,500개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지수, 원유 선물, 원달러 환율도 보면 원달러 환율은 아직도 1,425원, 1,426원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 나왔는데 두 종목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SC 엔지니어링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아 메카닉스인가요? 이거 할 때 공시를 볼 때 공시에 계약 공시가 나오면 매출액 대비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가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출액이 아니면 시총 대비 몇 프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라 했던 이유가 매출액은 100억인데 공사를 1,000억을 하면 이건 바로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목 봤더니 특수가스 공장 공사 수주를 했는데 이게 최근 매출액 대비 90%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맞고 상한가를 안착했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흐름 눌릴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 SNC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 이슈인데요. 2차 전지 드라이룸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들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드라이룸의 수요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형 SNC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종목 다 호재가 맞기 때문에 관종에 넣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양봉으로 지수는 좋았지만요. 대형주 또 우량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승이 실제로 많은 종목들에 있어서 체감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상승이 나와도 손쉽게 그 상승의 품을 내어주지는 않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도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한 종목은요. SC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형 SNC 어떤 이슈로 상한가를 갖고 또 그 이슈의 크기, 재료의 크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 장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서 이용준 디렉터님이 공개해 주신 종목들의 성적도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10월 14일 공개해 주셨던 남선 알미늄 먼저 보시죠. 5.05% 현재까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5%가 넘는 수익률이 매우 단기간에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나왔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7일 공개해 주셨던 성우 하이텍 보시죠. 13.51%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26일인데요. 성우 하이텍 13.51% 상승폭 기록한 날로부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에 쌓아 올린 수익률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0월 19일 앱클론 공개해 주셨습니다. 11.84% 수익률 역시 10%가 넘는 수익률 단기간에 만들어내 주셨고요. 자, 그리고 10월 24일 이번 주에 공개해 주신 종목인데 동국 R&S 현재까지 1.33%, 10월 25일 어제 공개해 주셨던 금양은 현재까지 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적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공개해 주신 종목이 금양이었고 1%가량의 수익률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게 바로 2차 전지 이슈였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의 이 실력처럼 압도적인 실적을 내놓았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자, 그 종목도 역시 와일드카드 공개를 10월 7일 날 해주셨는데 또 한 번 상승 나오면서 9.95%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양과 LG 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 한번 리뷰 진행해 주시죠. 금양은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복귀해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사실은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 내지 않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확실한 자리였고 확실한 호재였기 때문에 내드렸는데요.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대형주답게 추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양을 차트를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금양과 동국 RNS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동국 RNS는 히토류 관련, 금양은 리튬 관련인데 둘 다 원자재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리튬 관련은 이미 원자재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요. 오늘 왜 이런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1% 고가 대비 1% 상승은 나왔지만 오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걱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건데 지수 영향이나 수급이 꼬이거나 아니면 대규모 물량을 가진 누군가가 패대기 물량을 던지면 빠질 수밖에 없죠. 매도는 매도를 부르고 매수는 매수를 부리기 때문인데 금양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21선인 이 구간입니다. 만약에 종목에 대한 확신과 혹시라도 본인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21선인 17,700원이 혹시 깨지면 비중 축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가격은 오르지만 금양이 리튬 가격 오른다고 해서 똑같이 오르라는 또 법은 또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가 지지받으면 금양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1차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보고 있는데요. 흐름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금양 자체로도 보지만 리튬 가격도 확인하시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좋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7일 날이니까요. 벌써 이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는데 LG 엔솔은 그때 돌파 직전에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을 드렸는데 벌써 바닥에서 오늘 종가가 고가로 끝났는데 52주 신고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만 원 종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실제적으로 대장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된다. 그리고 역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에 이렇게 비중 실어서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의 일정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 1일 날 있는 FOMC는 0.75 예상한 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23일 올해 마지막 FOMC는 0.5로 픽스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그다음에 0.5로 픽스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악재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미국 기사에도 보면 금리에 대해서 완화해야 된다는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시장 경제가 무너진 건 금리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FOMC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니온게이자 신문에서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11월 달에 회장 취임에 가까워졌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 이건희 회장 서거 2주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11월이면 다음 달인데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취임이 된다면 그때 봐야 될 섹터들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삼성 M&A 관련 이슈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메타버스와 로봇인데요. 지금 메타버스 로봇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쪽, 자동차 전장 쪽하고 ARM 그리고 반도체 쪽을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방송 나와서 그때 종목을 좀 찍어드릴 테니까 그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급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정리해서 ARM 관련주 자동차 전장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매매하시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강세 섹터로는 리튬과 히토류 보고 있고요. 총선 보고 있고 대원제약인 감기약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 섹터 갖고 가시고 오늘 좀 무너지긴 했지만 이번 주 포기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개해 주셨던 금양 그리고 10월 7일 공개해 주시고 정말 10% 가까운 대형주로서의 수익을 내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현재 21,000원가량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금리 인상 같은 상존하는 변수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변수들 때문에 금양의 주가를 오늘 흐름을 어떻게 일정하게 잡아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리튬 관련주들 흐름 여전히 살아있고 리튬 가격 계속 체크하시면서 금양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형주로서의 면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직하게 뚜벅뚜벅 오르막길 올라주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인데요. 자, 하지만 모든 대형주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으로 콕 집어서 짚어주신 바로 그 종목이 10%가량 한 달 안에 이렇게 쌓아 올려줬다 수익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대형주라면 대형주 쪽으로 또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서 정말 압도적인 실력 보여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요. 자,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짚어주셨고 오늘은 또 더 추가가 됐네요. 삼성, ARM 그리고 자동차 전장 관련주들 함께 지켜보면 좋겠고 노란톡방에서도 역시 함께 짚어준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붙을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지난 와이드카드 종목들까지 함께 모두 짚어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본격적으로 후보생들 공개하기에 앞서서 네.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하는 대형 우량주가 있으면 우량주 중심으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캐스팅 기준입니다.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우량주 중심의 캐스팅 오늘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중장기 포트 구성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또 더욱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바로 3위권 후보생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모비릭스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데브시스터즈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대양금속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어땠는지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모비릭스입니다. 20.85% 오늘 아주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12,7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모비릭스가 만들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주요 포지션 모바일 게임인데 뭐 당구나 오목의 모바일 게임 이쪽 사업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데브시스터즈 보시죠. 4.24% 상승 나왔습니다. 46,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역시 모바일 게임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시는 쿠키런이라는 대표작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대양금속입니다. 5.36% 상승 나왔고요. 3,3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봤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게임주들 약진이 좀 돋보이는 하루였는데 게임주가 두 종목이나 포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왠지 좀 캐스팅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나요? 네, 잘 맞췄군요. 자,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그렇다면 모비릭스와 데브시스터즈 중에 있을 텐데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데브시스터즈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쿠키런의 데브시스터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게임주 흐름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주가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많이 됐고 우량하다는 건 재무제표상 유보율도 3,000%, 뭐 2,000%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게임주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사 보고서를 봤더니 2023년부터는 게임주 주목해봐도 좋다 이런 기사 나와 있고요. 그 시작을 지금 벌써 모비릭스하고 데브시스터즈가 상승이 좀 나와줘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시면 좋은데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데브 시스터즈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쿠키런 만드는 회사고요. 쿠키런하고 쿠키런 뭐 킹덤, 그리고 쿠키런 IP 관련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빵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쿠키런 IP 사업도 하고 있고 상당히 견고하고 우량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3,000%가 넘는 회사인데 차트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악재 재료이고 하나는 호재 재료인데 악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쿠키런 회사의 주요 기업 임원하고요. 임원들이 스톡 옵션으로 1조 원 정도 이익을 했는데 그중에는 쿠키런의 김종훈 대표는 475억이나 시장이 빠지던 장이 빠지던 종목이 빠지던 간에 스톡 옵션을 취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뭐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악재 기사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좋은 기사인데요. 게임이 나가게 되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월 3주차 순위를 봤더니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13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콜라보한 게임이 있는데요. 이 콜라보에서 업데이트한 그 게임 자체가 탑 10에 매출에 입성했다. 사실은 이걸 굉장히 크게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금액을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차트 보면 이슈를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보면 이런 날일 텐데 그런 걸 뉴스를 나오고도 상승폭이 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뉴스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적산병이 나오면서 상승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쿠키런이 이게 진짜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고점인 목표가 52,500원도 볼 수 있고 이제 워낙 그동안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이만큼 빠졌습니다. 거의 20만 원 했던 주가가 지금 4만 원, 5만 원 되니까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못 오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쿠키런을 만드는 데브 시스터즈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쿠키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캐릭터 사업 그리고 굿즈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게임주 낙폭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데브 시스터즈 더 내려갈 구간 없는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지금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캐스팅이 되지 못한 모비릭스 그리고 네. 대양금속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비릭스 게임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비릭스는 게임 퍼블릭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게임주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기사를 봤더니 데브 시스터즈처럼 뭐 BTS랑 콜라보를 해서 매출이 나왔다 이런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차트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려줬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려줬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른 게임주가 갈 때 낙폭 과대한 종목들은 수급이 좀만 붙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좀 좋아질 수 있지만 이왕이면 데브 시스터즈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데브 시스터를 캐스팅한 거고요. 그다음에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게임주 흐름만 게임주의 종목군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큰 추세로는 2023년에 게임업계의 실적 상승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좀 지나면 게임주도 좋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게임주는 유보율이 좋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분석상으로는 바닥에서 올랐다.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재료가 있는 데브 시스터즈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여러분께 좀 진지하게 말씀드릴 종목이 사실 대한금속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금속은 당분간 접근 금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문가 하면서 제가 다른 전문가하고 약간 차별성이 있는 게 제가 공시를 보고 전환사채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환사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환사채가 나왔다는 것은 회사 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악재, 전환사채 악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전환사채 내용을 좀 깊게 보면 이게 악재로 될지 나중에 호재로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금속의 전환사채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용도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200억인데 영풍재질을 인수한다는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대한금속이 왜 영풍재질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수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수 자금이 없어서 우선 전환사채 발행한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볼 게
표면 이자율은 5%지만 만기 이자율은 표면은 0%지만 만기는 5%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컨버러블, 즉 전환한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주가 부양이 안 되면 만기 이자 5%를 통해서 돈이 얼마 200억에 대한 이자를 받겠다는 지금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는 약간 리스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전환가격이 3,408원입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3,408원을 제가 그어드릴 텐데요. 보십시오. 3,408원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이 구간에서 이제 전환 가격이 잡혔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리픽싱 작업을 통해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우선 지금 봤을 때는 돈이 없어 전환사채 발행했고 전환 가격도 현재 시가보다 높고 게다가 만기 이자율 5%인 현금으로도 상환할 수도 있고 이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금속은 당분간 보지 마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사를 봤더니 대한금속 200억 12 발행 속사정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즉 돈이 없으니까 빌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풍 재질을 인수를 할 텐데 총 금액이 1,289억인데요. 지금 낸 돈은 10%인 128억만 낸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금속 흐름 앞으로도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모비렉스와 대한금속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 상세하게 밝혀주셨는데 자, 캐스팅하지 못한 이유의 어떤 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뭇 다릅니다. 모비렉스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는 관점 내에서 데브시스터즈보다 상승폭이 좀 적게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접근하지 마셔라, 접근 금지하셔라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모비렉스 먼저 살펴보면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유보율 게임주도 대체로 좋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내년쯤에는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지금 뭐 연준에서 11월 1일에 또 한 번 회의가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게임주는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둔화된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은 완화된다라고 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죠. 자, 그에 따라서 오늘 데브시스터즈와 모비렉스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자, 두 종목 중에서는 이용준 디렉터님 단기간에 조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데브시스터즈를 선택을 하신 거고요. 모비렉스도 괜찮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대한금속 조금 다릅니다. 공시까지 늘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짚어주시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 지금 전환사채 공시가 있어요. 자, 보통 뭐 대한금속이 골판지 기업 영풍재재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공시였는데 지금 대한금속이 자금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수 자금을 끌어오다 보니까 재무 부담은 또 가중되고 또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상승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금속은 절대 접근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데브시스터즈가 캐스팅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네온테크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유한양행, 외국인 기획사의 메가스터디 교육 이렇게 세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먼저 개인기획사의 네온테크입니다. 오늘 1.16% 상승이 나왔고요. 3,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포지션 드론 핵심 기술 특허 4건을 보유하고 있는 네온테크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유한양행입니다. 2.59% 상승 나왔고요. 59,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완제의약품, 생활용품 이렇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는 유한락스라던가 또 의약품으로는 안티프라민 같은 것들 유한양행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4.4% 상승 나왔고요. 83,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학원 등 교육업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위권 후보생도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3위권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좀 적은 감이 있어요. 네. 자, 2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유한양행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지금 좀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뉴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 잘 안 보지만 뉴스가 확실한 경우는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주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크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보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뉴스가 오늘자 보시면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 글로벌 연간 7조 매출의 게임 체인저 되나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 레이저 티닙을 향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기존으로 얀센에서 5개 포트폴리오 중에 그중에 하나가 레이저 티닙인데 레이저 티닙이 유한양행에 도입해서 지금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신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이 레이저 티닙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에도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죠. 보시면 오늘 기사 전에도 이렇게 바닥에서 5만 2천 원 부근에서 5만 3천 원 부근에서 5만 9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와 있고 아마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과 연결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뉴스에 봤더니 국내 시장에서 1차 치료제 확대 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유한양행 자체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1,000억이 매출에 비해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유한양행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다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표적 항암제 레이저 티닙과 관련해서 오늘 확실하게 뉴스가 있었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상승이 나오는 중이다라는 부분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자, 5만 2천 원, 5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 5만 9천 원까지도 가준 것 확인이 된 만큼 확실한 재료가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더 갈 수 있다,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온테크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네온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온테크는 차트 바로 보면 답이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UAM 관련주들이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온테크 오늘 장 전에 뉴스가 좋은 게 하나 나왔어요. 뉴스가 뭐하냐면 UAM 상용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UAM 관련주들 장 초반에 다 갭 상승을 했단 말이죠. 갭 상승을 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올리든지 그냥 밀든지 하나인데 네온테크나 다른 UAM 관련주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차트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하나 보이지만 분봉에 보시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봉에 보시면 시초가가 가장 큰 고가이고요.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크게 보여주면 이 시장가가 시가가 고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가를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이 재료는 시장에서 단발적인 재료밖에 되지 않고 UAM 관련주 오늘 시가에 진입하셨다면 다 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도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사실은 재료가 있고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냐면 메가스터디 교육이 공단기라고 하는 공무원 교육하는 부분의 사업군을 인수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공단기를 인수해서 교육 콘텐츠 업체인 ST 유니티즈를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크게 만들겠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아마 매출도 한 2천억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좋은데요. 저는 왜 유한양행을 하고 메가스터디를 안 했냐면 내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단기 매물대 때문인데요. 지금 재료가 좋기 때문에 간다면 더 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4% 양봉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재료는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단기 매물대에 인해서 상승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위권에서는 유한양행만 캐스팅했습니다. 네, 오늘 따지고 보면 2위권에서는 재료들이 다 하나씩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지금 신약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온테크는 UAM 상용화 법안 발의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갭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분봉을 보면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차트에 모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분봉을 보면 시초가 한 번도 다시 한번 달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이 재료를 크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일회성 재료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온테크 캐스팅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지난 21일에 공단기, 0단기, 뷰티르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ST 유니타스 지분 100%를 1,800억 원에 양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료는 충분히 좋아 보이지만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는데 굉장히 시간이 더디게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유한양행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바이오주, 제약주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으신다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재료, 정말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재료가 눈에 띈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캐스팅해 주시고 또 와일드카드로도 가져와 주고 계시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더 큰 상승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이용준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1위권 후보생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권 후보생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에코캡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현대일렉트릭, 외국인 기획사의 G2파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먼저 개인 기획사의 에코캡입니다. 자, 에코캡 오늘 2.35% 상승 나왔고요. 4,3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자동차 부품이고요.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현대일렉트릭 보겠습니다. 5.75% 상승 나와서 33,100원에 종가 형성해 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변압기, 전기 전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기획사의 G2파워도 만나보시죠. 5.85% 상승해서 8,500원에 오늘 종가 만들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원전입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오늘 1위권 후보생들 모두 역시 재료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G2파워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또 노란톡방에서 공략해서 수익을 또 크게 봤던 상한가. 아, 그렇죠. 네. 그 역사적인 종목 한 번 더 캐스팅하겠다. G2파워 사실은 무중 이슈로 상한가를 먹어가지고요. 제가 방송하는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G2파워입니다. G2파워 관련해서는 원전 관련 이슈가 좀 밀렸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밀렸는데 다시 한번 원전의 이슈가 이번 주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그 대장은 저는 G2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방송을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전은 G2파워가 대장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G2파워나 원전 관련주 흐름이 G2파워를 시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재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협력 의향서를 오는 31일 날 체결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향서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존의 원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어렵지 않고 처음만큼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도 다 잘 될 거다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슈는 네옴시티가 이제 11월 달에 빈살만 왕세자가 오면서 두 가지 이슈를 다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설에 대한 이슈, 두 번째는 원전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인 G2파워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상승만 나오면 윗골을 자꾸 달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밀리는 것도 있지만 이만큼 밀렸잖아요. 이만큼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걸 뚫어버리면 그 전고점인 15,000원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G2파워 보시고 G2파워 없이 원전 관련주 갖고 계시면 그 종목 홀딩 하시면서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3월부터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오시면서 수많은 종목들 수익을 내주셨고요. 또 수익을 계속해서 현재도 내주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상승률, 상한가까지 잡아낸 종목이 바로 G2파워였습니다. 자,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6기 건설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 중인 상황에서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에 오는 31일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 협력 의향서 체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G2파워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물론 매물대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해 줄 수 있다면 15,000원까지도 바라보고 G2파워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1위권에서 캐스팅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캡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먼저 에코캡을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는 우선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차트가 보면 차트가 역배열 상태에서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역배열 상태 나왔는데 가장 위험한 거죠. 장중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잘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9시에서 10시 반 정도에서 매수와 매도를 끝나는 게 100점 매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에코캡 같은 경우는 뉴스가 오후에 나왔는데요. 오후에 2시경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올렸습니다. 이때 추격하면 바로 이런 물량 패대기를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게 10시 반, 11시가 되면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개인도 많고 기관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게다가 소액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이거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10시 반 이전에 끝내라. 10시 반 이전에 제가 노란톡방에 매매가 끝나고 쉬는 날은 100점의 매매를 한 날이고요. 10시 반 이전에 끝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패대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슈는 있습니다. 마그나 미국 7천억 규모의 공장 건설 소식에 의해서 관련준 에코캡이 올랐는데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꼭 점심 이후 1시, 2시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단기 매매는 지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회사 좋고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378억. 전년 비해 410% 나왔기 때문에 오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죠. 잘 나왔고 좋은 회사고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G2파워가 더 강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을 캐스팅하지 않았지 현대일렉트릭 자체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거는 오늘 21선을 뚫어주었지만 옆에 있는 단기 고점 매물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돌파를 하면 신고가고 돌파를 못하면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현대일렉트릭 들어가는 것보다는 G2파워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은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캡 오늘 물론 시장에서 좋은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금지다라고 또 한 번 사인이 붙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생각하시는 분들,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투자 이어가면 좋을지 그 팁까지 정말 비싼 팁까지 함께 공개해 주셨으니까요. 에코캡 같은 종목들 혹시나 몰려 계시다라고 하면 꼭 방송 다시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일단은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 변동성 심화로 3분기 누적 기준 395억 원 규모 파생 상품 손실 발생했다라는 공시도 있었고요. 자, 현대일렉트릭의 상승폭 G2파워보다 조금 더 작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G2파워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있습니다.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 이슈 있고요. 물론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무산됐습니다만 네옴시티라는 이슈 자체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만큼 G2파워 1위권에서 캐스팅 확정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고 또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 자, 오늘까지만 열어둡니다. 방송 중에 월화 수만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 시장, 모레 시장도 함께 대응해 보는 방법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G2파워가 캐스팅을 확정 지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빼먹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어떤 종목이 그 영광을 차지했는지 카운트다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탑 머티리얼입니다. 자, 이 종목 설명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탑 머티리얼 사실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제가 지난달에 한번 냈던 종목이고요. 그때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이후에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가 오늘 다시 상승이 나왔거든요. 먼저 회사 개요를 설명해드리면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이고 오늘 재료를 봤더니 180억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다가 계약 공시까지 있다, 더블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신규 상장주인 탑 머티리얼 를 갖고 왔냐면 지금 지수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는 수급들이 모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상대적으로 수급의 흐름이 깨끗하고요. 오른다면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 내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와일드카드 종목을 줬고 수익 내고 다시 밀렸다가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꿀팁들 많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첫날 봉의 종가, 시가, 고가 이 세 개 선을 제가 그어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오늘의 봉이 첫날 봉의 시가와 종가에 딱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건 여기를 돌파하는 36,900원, 37,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윗 구간까지 열려 있다는 거, 45,000원까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이틀이 내일 한번 보십시오. 반대로 하락인 33,300원이 깨진다면 하락이 나오는데 그때는 손절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주는 저점 바닥이라는 게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 기준이 있지 않은데 저는 좋은 재료와 신규 상장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가져왔는데요. 제가 월, 화, 수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월, 화, 수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목금은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노란톡방에서 탑 머티리얼을 제가 대응방안 드릴 테니까 월, 화, 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방송 끝나면 닫을 거니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탑 머티리얼 급등 한번 내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확신에 가득 찬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등하는 모습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바로 탑 머티리얼이 차지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이면서 신규 상장주이고 또 이미 수익을 한 차례 안겨줬던 행운의 이력도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수급이 깨끗한 상황에서 43,000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어려운 장에서 어떤 하나 종목으로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은 바로 탑 머티리얼이 공개됨으로써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 종목 내일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봐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또 이렇게 이번 주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자,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